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전문 상담 교사 따뜻한 리스너 한혜원입니다. 이제 시험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떨리시고 또 걱정도 되실 텐데요. 오늘은 시험 직전에 어떻게 하면 나의 멘탈을 조금 더 관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정말로 면접 직전에 제가 올릴 마지막 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의 모습을 일단은 냉정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어, 면접 직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내 모습을 냉정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는 가져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스터디도 해보고 스스로 녹화한 것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 못하는구나 정도는 파악을 하셨을 텐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집중할 것은 약점을 어떻게 조금 더 보완할지, 그리고 나의 강점은 조금 더 극대화할지,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목소리가 떨려요 이러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코어 운동, 뭔가 기본적으로 운동도 해보고 목소리 톤도 다양하게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내 목소리 톤을 조금 더 높게 잡았을 때 아무래도 힘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목소리 떨리고 그러다 보면 긴장되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목소리를 좀 한 톤 낮춰서 한번 해보시고요. 목소리가 너무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서 배에 힘을 주고 복식 호흡하면서 목소리를 멀리 던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좀 강약점을 살펴보는 게 좋고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이 안 보이죠. 미소가 잘 안 돼요라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을 텐데 미소는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소를 짓지 않고 굉장히 무표정으로 얘기했을 때는 목소리도요. 일단 입꼬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목소리도 계속 처지고요. 말이 딱딱하게 들려요. 그런데 내가 입꼬리를 올리고 얘기를 한다면 훨씬 더 입이 뭔가 이렇게 울려지면서 목소리 톤도 조금 더 밝아지고요. 내 표정도 눈웃음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미소 짓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이런 시간을 분명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보완하는 거를 전략을 굉장히 많이 세우셔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미소 짓는 게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것까지 해봤냐면 저희 영상을 계속 분석해 보다가 입꼬리를 한번 제가 내리고 문제를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은 입꼬리가 내려가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입을 안 다물었어요. 입을 이렇게 다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계속 문제도 이렇게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엄청나게 제 약점을 계속 분석한 거죠. 제가 긴장하니까 쉽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말이 너무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입 모양을 조금 더 크게 하세요. 저도 말을 빨리 하는 편인데 그래도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피드백은 좀 많이 안 받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말할 말을 머릿속으로 한번 대사를 이렇게 딱 써보고 거기를 한 글자 한 글자씩 제가 발음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좀 말을 천천히 하게 되는 거예요. 또박또박.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이 좀 빠른 선생님들은 내가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걸 연습하셔야 되고요. 목소리가 작은 선생님들은 턱 내리고 그 다음에 복식 호흡하고 그 다음에 뭔가 목소리를 던진다. 입 모양을 크게 한다라는 생각하면서 발음을 하시는 걸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일단은 내 모습은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이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하면서 분위기를 만드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럴 때 내가 계속 생각에 나 망한 것 같아. 나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망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걸 말로 하면요. 우리 상담 공부한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불안과 우울을 자극하고 그쵸? 이런 영향을 정말로 미친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말로 하는 게 말이 씨앗이 된다라는 게 진짜로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불안할 때마다 내가 그것을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계속 내가 불안하다라는 말을 한 번 하면 그런 나를 탓하지 말고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5번 하세요. 1대5 법칙 아시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한 번 하면 5배 정도는 해야지 희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기 암시 계속하면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어떤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요. 내가 잘 될 거야, 난 잘할 수 있어 라는 말도 좋지만 이미 선생님들이 3월, 4월 달에 이미 상담교사가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 지금 이제 1월 25일이죠. 오늘 올릴 게 1월 25일인데 3월달, 4월달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물론 지금은 학생들이 학교에 올지 안 올지 물론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나는 아이들이 상담실에 오면 따뜻하게 맞이해줘야지 이런 거 있죠. 상담실을 어떻게 꾸며볼까? 물론 상담실 이미 있는 분들도 있고 아직 정말로 준비가 안 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상담실을 꾸밀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꾸며볼까?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뭔가 잡생각이 날 때요. 그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제 블로그에도 상담실 어떻게 꾸몄는지 이런 것들 그 사진 다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세요. 내가 이미 상담교사가 돼서 아이들 만나고 있고요. 선생님들에게 자문하고 부모 교육도 하고 막 강의하고 저는요. 제가 진짜로 이런 모습을 상상을 했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해야지. 이래가지고 진짜로 교사 되고 나서 딱 2년차 때, 1년차 때는 적응하고 2년차부터는 주말에 제가 토요일에 그냥 교장선생님한테 허락 받아가지고 부모 세미나를 했어요.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세미나도 하고 막 온라인으로도 지금도 코칭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제가 이미 그 교사가 되기 직전에 막 긴장될 때 다 생각해놓고 막 혼자 막 끄적거려놓고 이런 것들이 진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는 이미 준비된 상담교사야. 그리고 떨릴 때, 불안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떨리고 불안할 때, 정말 설렌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불안하고 설렐 때 심장이 쿵쿵거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2차 감정이 달라지겠죠. 내가 심장이 쿵쿵거리고 맥박이 빨리 뛸 때, 나 진짜 불안해. 이거 뭔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진짜 설렌다. 나 정말로 될 것 같아. 어떡해. 진짜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보세요, 선생님.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의 선생님의 마인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선생님의 마인드를 관리하고요. 스트레스 조절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럴 때 어떡하실래요?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내가 9, 4학년 준비했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또는 즉답형에서 내가 한 번도 안 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 망했다가 아니라 그건 X예요. 망했다라는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대신 뭐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모르는 문제 나올 수 있죠. 선생님 이거는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거는 온 세상이 나를 방해하려고 모르는 문제를 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당연히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거는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뭐 그거 면접관들 그리고 그거 문제 만드는 분들이 머리 싸매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당황할 수 있게끔 문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을 떨어뜨리려고 낸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셨나요? 혹시라도 생각 안 해보셨으면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이라도 생각해서 얘기해주세요.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라고 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망했어. 어떻게 해가 아니라 그래 당연히 나 모르는 문제 나올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 1번. 그리고 두 번째 나만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미 충분히 연습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시간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내가 나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도 최대한 비슷한 유형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빨리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나 어떻게 망했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당연히 모르는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자기 암시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술술 잘 풀리고 있어.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서요. 선생님들 나중에 시험 불안이 있는 아이 어떻게 상담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해요. 우울해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시험 대상이 돼보는 거예요. 아, 진짜로 내가 긍정적인 암시하고 몸과 마음 잘 관리하니까 정말로 인생이 술술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내 인생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니, 선생님이 이미 거기 됐으니까 그렇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긍정적인 암시하고 정말 내 인생은 될 대로 잘 될 거다. 될 대로 되는 게 몰라 알아서 돼가 아니라 내 인생은 정말로 잘 될 거고 술술 내가 가야 할 거, 내가 경험해야 할 경험 잘 경험하면서 나는 풀릴 거야. 그렇게 내 인생은 흘러갈 거야. 그리고 내 인생에 축복이 가득할 거야.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들 내가 주변에 베풀어야지. 내가 학생들에게도 많이 베풀어야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도 진심으로 상담하고 부모님, 선생님과도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이들 정말로 멋지게 성장할 거야. 나 그런 선생님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게 술술 잘 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자기 암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내 인생은 모든 것이 순조롭다. 그래서 저 역시도 왜 고민 걱정이 없었겠어요.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고 앞으로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도 저는 앞으로는 예전에는 제가 불안과 초조함 덩어리였거든요. 예민하고 불안하고 엄청 그랬는데 어느 순간 막 공부해보고 많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도 비슷하고 이게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했어요. 내 인생은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정한 거고 그렇게 갈 거예요. 제 인생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오늘부터라도 결정을 해보세요. 아, 내 인생은 모든 것이 순조롭고 내가 경험해야 할 거 그리고 나에게 올 것들 내가 잘 경험하면서 갈 거고 내 인생에 축복이 가득할 건데 그 축복들 나 혼자만 꽁꽁 싸매는 게 아니라 주변에 베풀면서 가야겠다. 그래서 나는 상담실에서 그런 역할 할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남았는데 이제 그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고 길어요. 그러니까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 마음 좀 잘 이렇게 뭔가 어루만져 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시험장까지 잘 뚜벅뚜벅 잘 가시고 시험 끝난 다음에 이제 정말로 한 달 정도 안 남았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그 2월 말에는 학교 가셔야 되니까 그 전까지 충분히 놀고 즐기고 또 못 봤던 책 같은 것도 보고 뭐 이제 연수 듣고 하면은 이제 현장에서 만날 거예요, 저. 그럼 꼭 저 아는 척 해주시고요. 저는 또 상담교사로서 우리가 알면 좋을 컨텐츠들 계속 지속적으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시험 잘 보고 오세요. 응원할게요.